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생각한 거에 비해서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러게요. 그 스팅어가 네. 2.5를 배치한 이유가 네. 보통 이제 2.0이나 2.5 하위 라인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네. 대배기량보다는 그 아래 배기량이 더 몰린 모델이 그렇죠. 됐잖아요. 판매를 끌어주는 거죠. 제네시스도 3.5보다는 2.5 네. G80 더 많이 나가고요. G70도 3.3보다는 2.0. 2.0이 더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 2018년도에 출시가 됐을 때 네. 40%밖에 안 돼요, 판매량이 스팅어가. 그런데 2019년도엔 더 줄었어. 그리고 이번에 1월부터 9월까지는 더 줄었어요. 얘는 1900대고 제네시스 G70 2.0 더 3.3 다 합쳐서 5400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 측에서는 상품성을 2.5로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2.0으로 계속 내도 차도 좀 작고 좀 더 가벼우니까 그 출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2.5까지 주지 않아도 제네시스는 어차피 나가는 물량이 있으니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스팅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2.5가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내연 자동차가 그동안 그런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장사에서 좀 벗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과할 정도의 뭔가를 얹어주고 이래도 안 살래 해야 되는데 그냥 찌꺼 그냥 갈증나게, 이게 선택지가 없으면 갈증이 나면은 나중에 더 허겁지겁 달려들겠지만 선택지가 많고 이제는 이제 전동으로 바뀌고 있잖아. 기존 상품성이 이제는 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런 마케팅이 이제 안 통할 텐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냈을까요? 그냥 2.5로 같이 넣어놓지. 그러면 스팅어가 더 안 빨리려나? 이제 GV70이 나와야 되니까 2.5 엔진을 거기에 넣고 이제 2.5 엔진을 원하면 새로운 차 GV70을 사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얕은 수가 이제 안 통한단 말이지. 엔진 아무리 잘 만들면 뭐 이거 팔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내연기관이 건재하고 아직까지 만족도가 높으니까 손에 집어라. 불안하게 충전 쫄려가면서 할래. 그리고 뭐 전기차 문제가 좀 많지 않냐 지금. 뭐 불도 하이브리드에서도 막 뻥뻥 나고 있고, 뭐 전기차 코나 인보에도 불나고 있고 하니까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이참에 그냥 가성비를 확 높여서 전 라인업에 굳이 2.5, 2.0 나눠가지고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통일을 해서 파워트레인 이걸로 가, 볼보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아낀단 말이지. 아직까지도 그 아껴가지고 이렇게 좀 약쓰듯이 싸는 그 마케팅 기법이 좋게 말하면 기법이고 나쁘게 말하면 수법인데 이거 도둑이 제 습관 난 못 버리는 거야. 못 버리는 거야. 간 보는 게 너무나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스팅어 봐, 고객이 안 사니까 어떻게든 올려서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했어야지. 그 전에 테슬라는 잘 팔리고 있는데 가격 내리잖아. 계속 인하를 해. 물건은 없어서 못 팔고 지금 뭐 유럽이든 어디든 중국이든 계속 달라고 하는데 근데 가격을 내려요. 이게 뭐냐면 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다. 뭘 이걸로 대체를 할래?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는 거죠. 우리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는 차인데, 그렇죠. 너네 다른 메이커에 가서 살라고 해봐. 너 눈알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차 기다려. 응? 얼마나 영리한지 보세요. 하드웨어로 가격을 낮춰. 그럼 뭘 올리는 줄 알아? FSD. FSD가 처음에는 700만원대였는데 9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게 지금 1000만원 넘어간단 말이야. 만불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1100만원이야. 이게 얼마나 영리한지 봐봐요. 하드웨어에서 싸게 주면 어차피 그 차 사야 돼. 근데 그 차 FSD 없으면 어떡해? 불편하잖아. 근데 FSD는 정말 대박 남는 거거든. 이 옵션이 카메라, 소나, 레이더로 이용이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테슬라에서 개발한 거고. 이거 원가 1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거를 1000만원 넘게 받으니까 이게 다 돈이야. 그 영리한 방법을 하려면 원천 기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그리고 자동차가 차세대 규격에 맞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통신 프로토콜,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시장을 마음껏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시장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차값 내리니까 사람들이 해자라 그래. 그럼 뭐해 소프트웨어 거기서 다 남기는 걸. 그리고 어차피 차값이 내리든 안 내리든 그 차 살려면 FSD도 산단 말이죠. 웬만하면 사겠죠. 웬만하면 사지. 그러니까 이게 조산 못 산 거지.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는 다른 메이커들이 금방 따라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소프트웨어는 가격을 그렇게 올려놓아도 나도 다른 데가 못 쫓아오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애플이 왜 가격이 지켜지는데 OS X OS X 들어가 있는 건 아이폰하고 프로북, 뭐 맥북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가격을 얼마를 놓던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야 되거든 어차피.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빨리 인식을 해서 경쟁력을 높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늦었어요. 일단은 소프트웨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러면 하드웨어로 따라잡아야 되는데 하드웨어는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느냐. 삼성같이 따라잡아야 돼. 아예 그냥 기간 산업을 만들어 놓고 소스를 공급해야 돼. 없으면 물건이 구성이 안 돼,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그 이병철 전 회장이 이제 반도체는 쌀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반찬이 좋으면 뭐해. 밥 없으면 밥을 어떻게 먹어. 식단에서 이게 말하자면은 뭐 미국에서는 미국식으로 뭐 빵이 될 수도 있고, 기본이 되는 밀이잖아, 밀. 네. 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냐 말이지. 없다는 말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폭스바겐이나 뭐 현대가 삼성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뭘 가지고 삼성이 돼? 그 쌀, 밀, 뭐가 있는데? 없잖아. 아무것도 없죠. 하드웨어도 얘네들이 없으면은 구성을 못할 만큼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심 인프라를 구성해놓고 그걸 계속 공급을 해서 서플라이가 돼야 되는데 뭘 서플라이 할 건데? 지금 가져다가 쓰고 있고 사와서 쓰고 있고 이제 만든다고 하는 업체들이 다른 업체한테 그걸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애플이 웃으면 삼성도 웃어야지. 테슬라가 웃으면 현대가 웃어야 삼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폭스바겐이 테슬라가 웃으면 뒤에서 웃을 수 있어야 돼. 테슬라가 웃으면은 현대가 폭스바겐 지금 어떻게 해요? 땅을 치고 울잖아. 네.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어떻게 삼성이 될 거예요? 이 답답한 소리를 일반인은 할 수 있는데 난 애널리스트가 이런 소리 한다 그러면 막 환장하겠어 아주. 삼성처럼 하래. 아니 누군 삼성처럼 하고 싶지 않아? 그랬으면은 현대가 어떻게 하면 삼성처럼 되냐면 1990년대 중반부터 앞으로는 배터리가 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배터리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세대 최대의 배터리 공급사가 됐었어야죠. 아니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통합 OS가 방향이다. 그래가지고 자동차의 통신 프로토콜이나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거대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시절이니까 전기 모터 뭐 관련된 에너지 덴시티를 높일 수 있는 원천 기술, 그 다음에 뭐 인버터 기술 뭐 이런 것들 뭐 그 탄화 규소든 뭐든 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같은 배터리를 물려도 20-30%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써야지. 다 없어. 근데 어떻게 삼성이 돼? 폭스바겐 다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꿈인 거지. 자동차 업체 중에서 삼성처럼 될 수 있는 기업은 단 한 기업도 없어요. 네. 잘 돼야 샤오미 흉내 낼 거야. 애플하고 삼성하고 지금 그 구도가 있으니 네. 자동차 업체도 테슬라 나왔으니까 만들면 되지 않겠냐? 삼성 나올 거다 생각을 해. 아마 내 생각으로는 삼성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앞으로 자동차에도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가 네. 이제 전자제품화되면 그 전자제품 필요한 쌀 거기도 또 쌀이 들어가야 될 거죠. 뭐 들어가냐면요, 자율주행의 PC박스에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저장장치 낸드 플래시 들어가야죠. 또 램, 그 D램 들어가야죠. 또 카메라 모듈 들어가야죠. 네. 또 전장, 하만카돈에서 하는 그 자동차 전장 오디오 사운드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UI 통합 OS에 맞게 들어가야지. 야, 이거 삼성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배터리 들어가야 삼성 SDI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동차계에 누가 삼성이 될까가 아니라 삼성이 삼성이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엉뚱한 놈들이 삼성 자리를 꿰찬다 그러는데 뭘 가지고 꿰찰 거야. 아주 냉수를 아주 시원하게 들이마시고들 있어요. LG도 가망성이 없진 않지.
LG도 배터리 인버터 기술 가지고 있죠. 배터리 기술 가지고 있죠. 또 디스플레이 기술 가지고 있죠. 하우징, LG 하우시스에서 이제 하우징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볼트의 그 외장 있잖아요. 네네. 어떤 내장 이런 거 상당 부분을 LG 하우시스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LG도 가망성이 있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삼성이 더 가망성이 있지. LG가 배터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응?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경쟁 회사들이 이제 공급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버리고 배터리를 선택한 거죠. 네. LG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소니가 뭐 전기차 만든다고 설레발 쳤잖아요. 근데 네. 소니는 그런 기반이 없어요. 디스플레이도 없죠. 비메모리 반도체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 센서, 이미지 센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퓨전 센싱 할 때 뭐 카메라 공급하고 뭐 센서 공급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VC 업체로서의 경쟁력은 있죠. 그렇지만 랜드 플래시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뭐 그 외 기타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종합적인 VC로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전기차 사업도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VC 사업 부분에 있어서 소니의 경쟁력을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언제 기지개를 필지 모르는 거죠. 삼성은 지금 차를 만들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반 기술들을 웬만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가전을 통해서 전기 모터, 인버터, 교류 모터 뭐 많이 다뤄봤고 팀 구성하면은 돈도 반도체에서 매년 반도체에서만 35조, 40조를 벌어주고 있는데 계속 물이 들어와 계속. 그러니까 삼성이 전기차에서 옴니아 전략으로 몇 번 삽질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현대 뭐로 살아남을 건데? 그리고 어떻게 삼성이 될 건데? 답답한 거예요. 그 삼성처럼 커라 그러면 다 그러고 싶지. 누군 그렇게 안 크고 싶겠어. 현대가 삼성을 인수합병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럴까? 그럴까요? 네, 전화합시다 우리 그냥. 어? 그러니까 정신 없잖아 이때. 빨리 그냥 확 해버려. 이때를 노리는 거야. 그래서 한 400조만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없나? 지금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 힘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 신용 등급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 높아요 지금. 오. SDI가 지금 보유한 현금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좀 움츠리고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 전기차 분야에서는 LG화학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도 분리마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시할 수 없고 뭐 파나소닉 뭐 그 외에 중국 업체들은 물량은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력에 있어서는 좀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중국은 자국 전기차 만들 때는 자국 배터리 써야 돼요 법으로. 예. 그래서 물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차원인데 어쨌든 폭스바겐이든 현대든 쌀알이 없는데 네. 밑바탕에 내는 곡식이 없는데 그 기간 산업도 없이 무슨 삼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대항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지금 뺏겼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구글 웨이모, 뭐 GT 크루즈, 죽스, 모비라이 뭐 이런 거의 다 미국 회사들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의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독자적으로 뭐 엔비디아랑 협업을 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하지 독자적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자율주행 성과들을 보면은 그렇게 높은 레벨을 달성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시장을 뺏겼으니 하드웨어 시장을 붙잡고 있는 업체가 차세대 전자시장의 삼성이 되는 건데 그 하드웨어를 잡고 있는 회사가 공교롭게도 삼성이야. 그러면 전기차에서도 전기차 시대의 삼성은 그냥 삼성이야. 삼성. 그려보면 딱 그래요. 부회장님이 차를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완성차 업체 말고 그 서플라이로 공급을 하다 보면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은데 테슬라가 웃으면 주요 거대 서플라이 삼성이면 삼성은 뒤에서 그냥 조용히 웃는 거지. 그러니까 애플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안 쓰려고 그러고 삼성 랜드 플래시 안 쓰려고 그러고 또 삼성 배터리 안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랑 그 1차 밴드들이랑 관계를 생각해보면 밴드들이 대기업이 종속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해외나 이런 데 보면 저 탑 티어 부품 회사들이 오히려 메이커들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의 향방을 논하면서 새로운 기업이 다크호스가 될 거예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는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논 테슬라 진영 해가지고 뭐 테슬라 반 테슬라 진영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은 무슨 규격도 다 달라. 뭐 자동차 개발하는 프로세서도 다 달라. 펌웨어도 다 달라. 야, 그거 개발자들 모아놓고서는 누구 표준으로 누가 깃발 꽂고 갈래 그러면 그거 정리하는 것만 해도 이미 그것만 한 몇 년 걸리겠네요. 서열 정리만. 그것도 도장 깨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어? 우리가 벤츠인데, 우리가 BMW인데 우리 게 더 나아라고. 그거 하다가 날 새요. 그러다가 또 찢어져 4번 오열 때. 그러다가 아이 몰라 각자에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그럼 연합을 해서 누군가가 살아남았다는 예를 본 적이 좀 좋은 예가 없는 거의 것 없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 성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아. 어떻게 해서든지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를 해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키려는 사람들은 자기 시각밖에 없어요. 그냥 딱 해놓고 여기 난공불락이야. 어떻게 쳐줘놓을 거야. 저 앞문만 지키면 돼.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계속 앞문만 지키면 돼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테슬라가 수로를 만들어서 뺐거나 아니면 신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야. 대비가 안 되겠네. 테슬라가 지금은 거의 뭐 승기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거의 뭐 지금 90% 확률인데 인생은 또 확률 게임이라 변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10년 이상 앞서가 있는 차를 이렇게 뒤늦게 쫓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복자들이 군량미를 충분히 가져왔어. 그리고 부족한 걸 사냥으로 잡아. 성에 갇혀있는 사람은 저장된 거를 가지고 그렇죠.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 식솔들이 너무 많아. 전투 식량으로도 쓰기도 부족한데 먹여 살려야 돼. 먹여 살려야 될 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분배를 해서 공격까지 막아낼 정도의 시간을 벌어서 버텨야 되는데 지금 내연 자동차들이 딱 그런 입장이라니까. 기존의 시설, 기존의 노동자, 아니 회사를 지금까지 유지했던 공신들이고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산업이 유지됐는데 어떻게 잘라낼 거야. 협력업체들 지금까지 같이 상생을 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거야. 인간적으로 같이 죽으면 죽었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발목을 잡으니까 이거 안 되는데 눈 뜨고 가라앉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의 흐름이고 또 혁신에서 생기는 희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연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혁신 기업들,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끌고 나가야 될 군식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전부 다 기술개혁, 새로운 상품을 위해서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고, 더미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는 내연 자동차들은 새로운 인력을 뽑지만 기존에 있는 80-90%의 인원들이 더미가 돼버리는 거지. 시장은 자꾸 줄어들고 또 전환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 이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같이 피해를 보면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납득이 되는데 네가 살기 위해서 나를 잘러? 그러니까. 이거 화나잖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 자동차들이 그런 것 때문에 더 따라가기도 바쁜데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노동자들도 그래, 너가 변화가 필요하지, 너는 나를 내치진 않지만 나도 그러면 변화에 적응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내가 할게. 네. 라는 식으로 서로가 변화돼서 새로운 조직으로 모양새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 노동자 입장에서도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죠. 네? 조립하다가 엔진 조립하다가 언제 갑자기 모터 조립으로 바꿔. 프로세서 공정이 다르고 또 모터는 이제 자체 생산을 하면 모를까 또 받아오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납품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어셈블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환경 그리고 자체가 달라지니까 감속기도 그렇고 이렇게 받아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는데, 이게 기존의 엔진 장착 방식하고는 다르니까 전자동화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전동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공정에서. 그렇죠. 그 테슬라 불량률이나 이런 마감 상태가 네. 전동화가 그 공정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게 좀 높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네. 이 사출 또 프레스 공정 있잖아요. 네. 압축 프레스나 사출은 경험이에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합금 재질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사출을 하느냐는 네. 꼭 레시피처럼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제작 공정, 제작 노하우가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단차를 못 맞추고 또 뭔가 가끔 이렇게 뭐 부러지거나 이런 불량률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양산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안 돼 있어서 그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야 돼. 시행착오가 있고, 아, 같은 물성을 이렇게 섞는데도 이렇게 프레스 압축 공정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출해야 되는구나, 업체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데, 네.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지 핵심적인 상품성을 좌우하는 정말 기업의 존폐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거든. 커피가 아주 맛있어. 네. 카메라멜 마키아토가 기가 막힌데 이 바리스타가 드리지를 못해. 그래서 드리질이 보면 삐쭉빠쭉 막 이렇게 막 이상해. 그런다고 안 가지 않잖아. 반대로 하트는 너무 이쁜데 네. 먹어보니까 맛이- 아이, 못 먹겠네. 똥맛이 나. 그러면 안 가는 탄 거지. 맛이 나. 네. 안 가지. 하트는 그냥 활용 정이야. 점을 찍는 건데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이 이게 사실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